지난 1년간 우리가 계엄을 막은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던 그 사람이 사실은 그날 밤 국회 대신 당사로 오라고 처음 얘기한 사람이었다는 게 지금 법정에서 확인되고 있는데, 이 카드를 왜 하필 안철수가 꺼냈을까요? 안철수가 추경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내란 임무종사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그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안철수가 한 증언 한 줄이 지금 국민의힘 판 자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뭐냐면 12월 3일 그날 밤 국회로 모이라는 지시가 봉쇄로 막힌 뒤에 당사로 재소집한 첫 번째 사람이 추경호가 아니라 한동훈이었다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지난 1년간 우리가 뉴스에서 봐왔던 그림이 뭐였습니까? 한동훈이 그날 밤 홀몸으로 국회로 뛰어들어가서 계엄을 막았다? 이게 한동훈의 정치적 자산 그 자체였잖아요. 그 서사가 지금 안철수의 증언 한 줄로 균열이 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안철수와 한동훈의 진실 공방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에요. 표면에는 두 사람의 대거리, 그 밑에는 국민의힘 권력 구도가 재편되는 신호, 그리고 그 밑에는 12.3 그날 밤에 지휘체계가 법정에서 다시 재구성되는 흐름이 겹쳐 있습니다. 오늘 이 세 층을 순서대로 뜯어보겠습니다. 서울의 봄, 그 영화 보신 분들이라면 이 장면 어디서 본 듯 하실 겁니다. 이건 단순한 국민의힘 내용이 아닙니다. 지난 1년간 보수 진영이 팔았던 계엄 저지 영웅 상품이 반품 처리되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지상파 뉴스만 보고 있으면 이 구도는 절대 안 보입니다. 그저 야권 내홍 한 줄로 정리되는 거죠. 오늘 세 층으로 내려갑니다. 표면부터. 안철수가 법정에서 뭐라고 했고 한동훈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 다음이 동기예요.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안철수인지. 그리고 마지막 층. 이게 이준석의 개혁신당 자작극 사건이랑 어떻게 맞물리면서 2027년 대선판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이 세 층을 다 뜯어보고 나면 여러분이 지난 1년간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셨던 그 감각이 왜 정확했는지 보이실 겁니다. 먼저 표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안철수가 법정에서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 증언 요지가 이렇게 정리됩니다. 12월 3일 그날 밤 1차로 국회 본회의장에 모이라는 얘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찰이 국회 진입을 막고 있었고 이 상황에서 당사로 재소집하라고 처음 얘기한 사람이 한동훈이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 추경호도 그 시간에 맞춰서 당사로 오라고 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한동훈이 국회에서 모이라고 했는데 추경호가 그 말을 무시하고 당사로 오라고 했다는 프레임, 이건 사실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난 1년간 한동훈이 팔아왔던 스토리가 뭐였습니까? 나는 국회로 갔고 추경호는 당사로 갔다. 그러니까 나는 계엄 저집하고 추경호는 방해파다. 이 구도로 정치적 자산을 쌓아온 겁니다. 그런데 안철수가 지금 이걸 뒤집고 있어요. 당사로 오라고 처음 얘기한 사람이 오히려 한동훈이었다는 겁니다. 한동훈이 발끈합니다. 자기 페이스북에 이렇게 씁니다. 국회 상황이 완전히 봉쇄됐다는 보고를 받고 일단 당사로 모이자고 해서 도착한 게 오후 11시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11시 27분에서 28분경 도보로 국회로 이동했다고 씁니다. 이후 일관되게 계엄 해제해야 되고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와야 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얘기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건 개인 문제가 아니라 역사 문제이기도 하니 왜곡 시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역사 문제로 격상시켰습니다. 개인의 진실 공방을 갑자기 역사로 확장시키는 거, 이게 한동훈이 여러 번 써왔던 수법이에요. 팩트로 밀리면 스케일을 키우는 거죠. 그런데 안철수가 여기서 안 물러납니다. 한 발 더 나갑니다. 기자회견까지 엽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저 안철수는 한동훈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을 공식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날 밤 계엄을 막은 것은 결코 한동훈 의원 혼자가 아닙니다. 왜 그날의 역사가 오직 한동훈 한 사람의 영웅서사가 되어야 합니까? 한 의원은 이제 우리 당에 얼씬도 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러더니 한마디 더 얹습니다. 혹시 창당을 생각하고 있다면 응원하겠습니다. 응원하겠다는 거, 이거 국민의힘 급 인사가 다른 야권 인사한테 할 소리가 아니에요. 나가서 네 당 차려라, 이 얘기죠. 그리고 아주 재밌는 건 이 안철수의 저격이 국민의힘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엄청난 호응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다들 놓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스레드에 들어가서 안철수 검색해 보세요. 언제나 바른 길을 걷는 안철수라는 표현이 뜹니다. 3년 전만 해도 저 표현이 검색되면 다른 이름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강성 지지층 심리 공식이 지금 정확히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이 나쁜 사람이라는 전제, 그 다음에 한동훈을 까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된다는 논리. 이 정도면 양치기 소년 모드예요. 같은 사람이 같은 자리에서 같은 얘기를 반복하니까 이제 마을 사람들이 다른 목소리를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는 이거예요.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안철수일까요? 국민의힘을 이해하려면 딱 세 가지 층만 보시면 됩니다. 당권투쟁, 공천투쟁, 대권투쟁. 이 세 층이 한 세트로 돌아가요. 누가 당대표를 하느냐, 그 다음에 그 당대표가 총선 공천을 어떻게 짜느냐, 그리고 그 공천의 결과로 대선 후보가 누가 되느냐, 이 세 층 안에서만 모든 얘기가 움직입니다. 기존의 국민의힘 파벌은 셋이었어요. 장동혁의 당권파, 영남 구당권파, 그리고 친한계. 그런데 오늘부로 새 파벌이 등록됐습니다. 안철수 세력이에요. 그것도 그냥 신참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안에서 안철수를 어떻게 보고 있는 줄 아세요? 안철수 나쁘지 않은데 장동혁보다 확장성 좋잖아. 계속 대권 주자였잖아. 이 분위기가 지금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터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장동혁 대표는 이걸 어떻게 볼까요? 여기가 재밌어요. 장동혁 입장에서 안철수가 한동훈을 두들기는 건 좋습니다. 친한계 견제하는 거니까. 근데 안철수가 그 흐름을 타고 너무 뜨면요, 이건 또 싫어요. 자기 당권을 위협하는 카드가 되니까. 그래서 장동혁이 어제 페이스북에 뭘 올렸냐면 당원 중심 정당으로 가겠다라는 취지의 글이었어요. 이거 그냥 원론 얘기 같잖아요. 근데 실제 신호는 당원들한테 저 여기 있어요. 당원 챙기고 있어요. 이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안철수 향한 견제 신호예요. 한번 보세요. 안철수 저격, 한동훈 무너짐, 안철수 상승, 장동혁 페이스북 견제.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다 벌어진 겁니다. 이런 패턴 처음이 아니에요. 국민의힘 안에서 이런 삼중 견제 구도가 반복될 때마다 결국 대선 후보는 정해지지 못하고 판이 다시 짜여왔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안철수가 재밌는 게 뭐냐면요. 안철수는 계속해서 대권 주자였잖아요. 15년 전 정치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 번 무너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림을 반복해 왔어요. 근데 이번에 올라오는 방식이 좀 특이합니다. 정책도 아니고 노선도 아니고 오로지 한동훈을 저격하는 방식으로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 새옹지마라는 말이 이런 데 쓰이는 거예요. 3년 전에는 윤석열하고 단일화를 해서 정치 인생을 갈아넣었고 지금은 그 윤석열 라인 후계 자격인 한동훈을 두들겨서 다시 존재감을 찾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강성 지지층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의 논리로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안철수는 보수를 살린다. 안철수는 윤석열과 단일화를 했던 사람이고 안철수는 한동훈이 당내에 다시 들어오려는 걸 막아서는 유일한 자다. 이 논리가 지금 스레드에서 실시간으로 완성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보면 결국 국민의힘 내부 파벌 싸움이었네. 그렇게 정리하고 싶은데요. 사실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왜 이 얘기가 하필 추경호 재판에서 나왔는지 그 답을 따라가 보면 이야기 성격이 완전히 달라져요. 추경호는 지금 내란임 무종사 혐의로 재판받고 있어요. 이 재판이 뭐냐면요. 12.3 그날 밤 지시체계가 법정에서 다시 재구성되는 자리입니다. 그날 누가 몇 시에 어디로 오라고 했는지 이게 법률적 사실로 확정되는 자리예요. 안철수가 여기서 증언한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요. 12.3의 지휘체계가 법적으로 확정되는 그 시점에 한동훈의 위치가 어디에 놓이는지를 미리 못 밟겠다는 겁니다.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한동훈이 지난 1년간 축적한 정치 자산이 뭐였습니까? 나는 그날 밤 계엄을 막았다. 이 서사 하나로 대권 주자 자리를 지켜온 겁니다. 그런데 그 서사가 법정에서 무너지면요. 대권 주자로서의 기반 자체가 사라져요. 지난 1년간 다들 옷 멋지다고 해줘야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한동훈이 계엄을 막은 영웅이라는 얘기 다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안철수가 처음으로 저 사람 옷 안 입었는데요. 한 겁니다. 벌거벗은 임금님 행차 보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웃긴 건 이 진실 공방의 근거가 뭔지 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한동훈이 되는 근거는 자기 자서전이에요. 자기 책이 성서예요. 성서. 그런데 안철수가 봤더니 그 내용이 책이 없대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책 봐라 그러고 안철수가 봤는데 없다 그러고 한동훈이 더 이상 얘기 안 할래 그러고 이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진실 공방이 아니에요. 누가 만든 서류가 더 이상한지 겨루는 게임이 된 겁니다. 한쪽은 자기 자서전, 다른 쪽은 재판받고 있는 추경호가 만든 문건. 근거로 삼기에는 둘 다 좀. 그런데 어쨌든 이 두 근거가 지금 국민의힘 대선판을 흔들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지난 1년 동안 한동훈의 계엄 저지서사 뭔가 매끄럽지 않은데라고 느끼셨던 그 감각, 그게 정확했던 겁니다. 같은 사안을 이 정도 강도로 다루는 매체들이 12.3 비상계엄 책임 규명은 어떤 톤으로 임했었는지 비교해 보면요, 온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국민의 힘판이 완전히 깨진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국민의 힘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같은 시점에 정확히 같은 구조로 개혁신당에서도 서사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준석의 개혁신당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후보로 공천한 사람이 정의안이라는 젊은 정치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정의안이 뭘 했느냐? 자기 헬스 트레이너와 짜고 자기가 테러당하는 것처럼 자작극을 벌였습니다. 젊은 정치인이 기성세대한테 핍박받는 그림을 만들고 싶었던 거죠. 심지어 아버지가 병원 하시는데 그 병원에서 뇌진탕 진단서까지 받아왔대요. 청년 정치인의 상당히 창의적인 진로 개척법입니다. 결국 정의안 구속됐어요. 헬스 트레이너도 구속됐어요. 자작극이었다는 게 다 드러난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면 개혁신당 당대표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저는 정말 부끄럽습니다. 청년 정치인의 상징으로서 저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준석이 뭘 하냐면요, SNS에 이렇게 했습니다. 정의안은 국민의힘에서 보좌진으로 일했던 사람인데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에서 누가 공작해서 이 일이 생겼는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적반하장을 용납할 생각이 없다고 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정의안한테 접근해서 자작극을 사주했다는 뉘앙스를 흘리는 거예요. 잠깐만요. 이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주진우 의원이 여기에 반박을 던집니다. 팩트가 이렇게 정리됩니다. 4월 27일 정의안 자작극이 있었어요. 5월 중순경 정의안이 경찰에 자백했습니다. 5월 19일 개혁신당이 이긴 사무총장이 정의안과 연락을 시도했지만 두절됐어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 개혁신당은 경찰 수사 상황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겁니다. 개혁신당 당직자들이 캠프에 상주하고 있는데 경찰 조사 과정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 이게 주진우의 반박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이상한 대목이 나옵니다. 5월 19일 정의안이 다음날 기자회견을 예고했어요. 기자들한테 공지까지 했습니다. 그 무렵 박형준 시장 캠프 쪽에서 정의안한테 단일화 얘기가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왔고 기자들은 다들 단일화 발표라고 예상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취소했습니다. 왜 취소했을까요? 여기서 논리적으로 따라가 봅시다. 정의안 입장에서 단일화는 자기가 사기친 걸 덮을 수 있는 출구예요. 후보 그만두는 명분이 생기니까요. 그런데 취소를 한다는 건 뭐냐? 개혁신당 쪽 사람들이 야, 하지 마. 끝까지 완주해. 이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질문이 하나 뜨죠. 개혁신당이 자백 사실을 알면서도 완주시켰냐? 이 질문이 지금 개혁신당 목을 조르고 있는 겁니다. 이거 딱 변사또 모드죠? 자기 권력 지키려고 상황을 조작하는 거. 그리고 사실 한동훈의 자서전 근거대기와 이준석의 국민의힘 뒤집어 씌우기, 이 두 장면이 표면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얘기 같잖아요. 근데 뜯어보면 정확히 같은 구조예요. 12.3 이후 보수 진영 전체가 자기들이 만든 서사를 유지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동훈은 자기 영웅 서사가 무너지는 중이고 이준석은 청년 정치 서사가 무너지는 중이에요. 상품이 하자로 반품되는 거죠. 지금 야권 전체가 자기 발에 자기가 걸린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개혁신당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같은 주에 한동훈 쪽에서도 폭탄이 하나 더 터졌어요. 한동훈 당원 게시판 논란 기억하실 겁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서 한동훈을 옹호하는 글들이 여러 계정으로 대량 올라왔는데 그 IP를 뽑아봤더니 사실상
한 사람 또는 가족 IP로 좁혀진다는 의혹이 있었어요. 활동 혼설이라고 부르는 그 얘기예요. 한 사람이 여러 명인 척 자기 지지 여론을 만들었다는 지적이거든요. 선거 때문에 잠깐 멈춰있던 이 사건 수사가 지난 주말 사이에 재개됐습니다. 서울경찰서 수사대가 당원 게시판에 시판을 했던 당직 관계자를 최근 조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어요. 아니, 이게 우연일까요? 선거 끝나고 며칠 만에 수사가 다시 시작되고 그다음에 안철수가 법정에서 저격을 하고 같은 주에 벌어진 일이에요. 이런 패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이 수사에서 문제가 있는 걸로 결론이 나든 안 나든 한동훈에게는 정치적으로 어마어마한 타격입니다. 가족이 했느냐 안 했느냐도 문제지만 진짜 문제는 한동훈이 거짓말을 했느냐가 되기 때문이에요. 활동 훈설이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 한동훈은 자기 지지 여론을 스스로 조작한 사람이 됩니다. 자, 그러면 계엄저지 서사에 더해서 이것까지 무너지면 남는 게 뭘까요? 그리고 여기 하나가 더 얹혀요. 한동훈은 지금 국회의원 신분이에요. 재판에 출석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 체포 동의안까지 국회에 올라올 수 있는 사안들이 겹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올라오면요, 오랜만에 여야가 협치하겠는데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미 한동훈 쪽에 등을 돌린 세력이 안철수 라인, 장동혁 라인, 영남 구당권파 이렇게 셋이거든요. 방어해 줄 세력이 사실상 없다는 얘기예요. 한동훈이 그때 이재명 대통령 시절에 국회의원 특권 뒤에 숨는다고 열심히 때렸던 그 원고, 이번엔 자기가 그 원고를 낭독하는 자리에 앉게 될 수도 있어요. 자기가 짠 프레임에 자기가 걸리는 그림이죠. 데자뷰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봐야 할 그림이 있어요. 한동훈은 계엄을 막은 게 아닙니다. 계엄이 스스로 무너진 뒤에 마지막에 국회로 향한 겁니다. 그 사이 시간이 지금 법정에서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이 한 문장이 지금 국민의 인판을 흔들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하필 안철수가, 왜 하필 지금 이 카드를 꺼냈을까?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보이는 건 사실 질문 자체가 틀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던졌어야 할 질문은 이거였어요. 지난 1년간 우리가 계엄을 막은 영웅이라고 알고 있던 그 이야기가 왜 이렇게 쉽게 무너졌을까? 답은 이렇습니다. 무너진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 이야기 자체가 흔들리는 집안 위에 있었던 겁니다. 한동훈이 국회로 향한 시간이 11시 27분에서 28분경이라고 본인이 페이스북에 씁니다. 그런데 계엄 선포는 그날 밤 훨씬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계엄이 선포된 뒤부터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표결을 시작하기 전까지 그 사이 1시간 넘는 시간 동안 한동훈은 당사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오라고 지시한 그 당사예요. 국회로 이동한 건 그 이후입니다. 그 사이 시간을 두고 지금까지 아무도 자세히 안 물어봤어요. 왜 안 물어봤을까요? 여러분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그 감각이 왜 정확했는지 지금 보이시죠? 지상파 뉴스가 이 부분을 거의 다루지 않는 건 더 이상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지금 안철수의 법정 증언을 통해서 처음으로 공식 기록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안철수 자신도 계엄 저지의 상징으로 자기 자산을 쌓겠다는 의도가 있어 보여요. 그런데 그 의도와 별개로 저 질문 하나가 이제 법정 기록에 남는다는 사실은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자기 대선 카드를 자기 손으로 부수고 있고 개혁신당은 청년 정치 서사를 자기 손으로 부수고 있어요. 그러면 야권 전체가 12.3 그날 밤의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할 능력이 있냐? 지금까지 나온 그림을 보면요, 답이 안 나옵니다. 서로 자기 자서전 근거되고 서로 상대편에 뒤집어 씌우고 서로 자기 서사 지키기 바쁜 겁니다. 이 상태로 2027년 대선을 치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 자조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어요. 우리 당이 마이너스면 안철수가 이 정도 지지 받겠냐. 이걸 국민의힘 인사들이 스스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당 내부 사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 내홍을 어떻게 덮으려고 하냐면요. 결국 총선에서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판을 뒤집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무너지는 걸 상대편 공격으로 만회하려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국회로 안 가고 당사로 향하게 만든 첫 번째 지시가 한동훈이었다는 게 지금 법정에서
확인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시간에 대통령실 사람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지시체계는 정확히 어디서 어디로 흘렀을까요? 그리고 이 지시체계가 법정에서 하나씩 확정되는 순간 지난 1년간 계엄 관련해서 개인의 정치적 자산이라고 팔아온 서사들이 몇 개나 남을까요? 이게 다음 국면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 국면이 열리는 순간 지금까지의 안철수 대 한동훈 대거리는 사실 예고편이었다는 게 드러날 겁니다. 이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안철수의 이 카드가 대선판을 어떻게 뒤집는지 같이 추적하고 싶으시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국면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도 같이 해주시고요.